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해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만해의 작품들 중 제 개인적으로 친근한 작품들을 골라보았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그림을 그리던 사촌 언니의 화실에서 자주 보았던 그림들, 지금도 그림을 보고 있으면 유화 기름과 물감 냄새가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7작품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해의 작품은 겉보기에는 고전적인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한 겹만 들춰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숨어 있죠. 그의 그림 속에는 색과 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도시 속 인간들의 고독과 불안, 사회적 긴장 같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만해는 카페, 바, 철도역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풍경 같지만 자세히 보면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사회 속에서 어색하게 자리 잡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 내면을 기록한 심리 보고서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는 또 색과 빛으로 실험하는 화가였습니다. 배경을 과감하게 단순화하고 인물과 색을 강렬하게 대비시켜서 관객이 그림 속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죠. 이런 방식은 당시엔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아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만해라는 사람 자체도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파리 사교계에 세련된 신사였지만 속으로는 예술에 대한 큰 야망과 고독을 안고 살았죠. 그의 주변에는 드가 같은 친구이자 경쟁자가 있었고 화가이자 모델이었던 베르트 모리조, 또 뮤즈였던 빅토린 메랑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그림 속 모델이 아니라 만해가 고민하던 인간적 감정과 시대적 질문을 담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인간관계, 심리까지 담아낸 살아있는 이야기책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관습에 도전하면서도 관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았고 그 덕분에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근대 회화의 혁신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인물로 남게 되었죠. 첫 번째 작품은 1863년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바람 부는 6월의 어느 날, 만해는 파리 근교의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작은 피크닉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캔버스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남성과 나체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쪽 남성은 수줍은 듯 정자세로 앉아 있으며 다른 남성은 보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여인과 대화를 나누듯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인은 전통적인 누드의 우아함과는 달리 도시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관객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게 빛을 받아 생동감을 띠고 있으며 한 손에는 소박한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풀과 작은 꽃들이 발밑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뒤로는 숲의 그림자가 은은하게 드리워져 있어 자연 속 현실적 장면과 고전적
구성 사이에 긴장이 느껴집니다. 당시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고대 신화나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풍경 속에서 현대 여성의 나체가 일상적 맥락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네는 관습적인 살롱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이상화된 누드가 아니라 실제 파리 여성의 신체와 존재감을 그대로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전통적 구도를 차용하면서도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충격을 관객에게 선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림의 또 다른 흥미로운 디테일은 여성의 시선과 자세입니다. 그녀는 캔버스 밖의 관객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림 속 장면과 관람자의 현실이 겹치게 만듭니다. 한편 남성 2명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대비되는 여인의 시선은 당시 사회가 여성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마네가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풀꽃과 나뭇잎, 그늘과 햇빛의 미묘한 색감까지 마네는 자연의 질감을 생생하게 살리면서도 인물과 배경 사이의 긴장감을 은밀하게 조성했습니다. 이 작품에 마네가 처음 붙인 제목은 목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림 속 기묘한 조합을 보고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별칭을 붙였고 이 이름이 굳어져 오늘날까지 불립니다. 가운데 나체 여성은 빅토린 메랑, 마네의 단골 모델입니다. 옆에 두 남자는 마네의 동생 귀스타프, 그리고 조각가 프레덱랑 르느르 같은 가까운 친구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네는 조르조네와 티치아노의 목가적 회화, 특히 티치아노의 목욕하는 여인과 두 남자를 참고하여 그렸습니다. 하지만 고대 신화 대신 현대적 인물을 배치하며 의도적으로 충돌을 만들었죠. 이는 마네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전복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살롱 심사위원들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역사화나 신화적 누드를 기대했던 당시 관객과 평론가들은 현실적이고 도발적인 장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네의 그림은 낙선전에 전시되었고 그곳에서 대중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마네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근대 회화의 혁신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863년 작품 올랭피아입니다. 같은 해인 1863년 마네는 파리의 살롱에서 관객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캔버스 위에는 창부를 연상시키는 나체 여성이 화면 속에서 차갑게 그러나 당당하게 관객을 바라봅니다. 시선은 곧장 우리를 응시하며 그림 속 장면과 현실을 겹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관객은 불편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화면의 구성과 색채 역시 전략적입니다. 여인의 하얀 피부와 단순한 신체 윤곽은 캔버스 중앙에서 강렬하게 빛나고 검은 머리카락과 배경의 어둠, 하녀의 어두운 복장은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림 속 여성은 고전적 또는 신화 속 여신이 아니라
현대 파리의 실제 여성으로 표현되며 단순히 수동적인 미의 대상이 아닌 현대 도시 여성의 독립성과 자기 결정권을 상징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 눈빛과 자세, 단단한 몸짓 속에는 그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올랭피아의 모델 역시 마네의 오랜 뮤즈이자 친구인 빅토린 메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스스로 화가로 활동했던 여성 예술가였어요. 작품이 살롱에 전시되자 관객과 평론가들은 즉각적인 조롱과 야유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관람 질서를 통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젊은 화가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대 회화라는 찬사도 있었습니다. 마네는 고전적인 구도,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등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그 속에 현대적 현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화가로서 전통을 존중하되 그 전통을 깨부수고 새로운 현실을 드러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소년 1866년 작품입니다. 마네는 한 소년을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소년, 그의 붉은 피리, 검은 옷 그리고 하얀 장갑이 강하게 대비를 이루며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깁니다. 주변 배경은 거의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벽도 최소화되어 오직 소년과 색채, 그의 존재감만이 화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마치 소년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마네는 배경을 제거하고 인물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붉은 피리, 검은 의상, 하얀 장갑의 강렬한 대비는 단순 장식이 아니라 시각적 긴장과 존재감 극대화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색과 인물만으로 새로운 회화적 실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배경이 거의 없는 구도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후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혁신적 실험으로 재평가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비꽃 장식을 한 베르트 모리조 1872년 작품입니다. 한 여성이 가슴에 제비꽃을 달고 있는데 작은 꽃 하나가 그녀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 여성은 바로 베르트 모리조, 당대 파리에서 활약하던 근대 여성 화가이자 마네의 예술적 동료였습니다. 모리조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주체적 존재감은 단순한 모델이 아닌 자신만의 삶과 예술적 역량을 가진 인물임을 말해줍니다. 마네는 화면 전체를 단순하게 정돈되게 구성했지만 인물의 포즈와 표정, 제비꽃이라는 작은 상징을 통해 모리조의 사회적 위치와 내면적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제비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근대 여성 화가로서의 우아함, 지적 세련됨, 그리고 독립성을 은유합니다. 마네는 그녀를 단순한 피사체로 여기지 않고 예술적 동반자이자 존경하는 동료로서 캔버스 위에 그 관계의 감정과
애정을 담았습니다. 인물의 아름다움과 내면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한 화면에 녹여낸 것이지요. 시선, 표정, 손의 위치, 작은 소품과 의상의 색채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해 특유의 인간 심리와 사회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한편 이 그림 이후 모리조는 마네의 막내 동생 외젠 마네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마네와 모리조는 깊은 예술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관계였기에 마네는 동생과의 결혼을 제안했고 모리조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모리조는 마네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후에도 작품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단순한 인물화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 사회적 위치, 그리고 마네의 섬세한 시선을 담은 숨은 초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1877년 그려진 자두주입니다. 한 카페에 작은 탁자 위에 반쯤 담긴 자두술이 놓여 있고 그 앞에는 한 여인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잔 위를 살짝 흘겨보거나 먼 곳을 응시하며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실내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과 손, 드레스 위에서 부드럽게 반짝이며 장면 전체를 마치 감정이 흐르는 무대처럼 만들어줍니다. 모델은 엘렌 앙드레, 드가의 압생트에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마네는 그녀를 단순한 모델로 그리지 않고 도시인의 내면과 고독, 사색을 보여주는 존재로 담았습니다. 카페라는 공적 공간 안에서도 혼자 있는 그녀는 관객에게 외로움과 내적 사색을 전하며 도시 생활의 현실적인 면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잔 속에 있는 붉은색의 자두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사색에 잠기게 하는 매개이자 근대적 쾌락과 고독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상징합니다. 마네는 배경을 과도하게 그리지 않고 여인의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빛과 색, 시선,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통해 관객이 그림 속 여인과 심리적으로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네의 화풍은 대체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50년대부터 1860년대 초기에는 역사화와 전통적 형식을 실험을 했던 시기입니다. 중기인 1860년대 후반과 1870년대에는 근대적인 소재, 일상 장면과 도시 풍경을 그렸습니다. 1880년대 초부터 마네의 사망 전까지인 1883년까지 이 작품들에는 색채와 빛, 인물 묘사에서 더욱 자유롭고 밝은 분위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봄은 1881년 제작으로 마네가 병과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밝고 자유로운 색채와 자연 풍경을 활용한 시기입니다. 인물과 자연의 생동감, 계절적 느낌, 심리적 분위기를 동시에 표현한 후기 스타일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품 속에는 한 여성이 화사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파라솔을 들고 있습니다.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어우러져 봄의 생동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모델은 잔 바르제. 마네는 단순히 옷과 표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화려한 색과 자연스러운 포즈를 통해 근대 여성의 우아함과 활력을 담았습니다. 관객은 그녀를 바라보며 봄날의 기운과 인물의 세련된 생명력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색과 빛의 활용입니다. 마네는 드레스의 화려한 색과 주변 자연의 부드러운 색을 조화시켜 인물이 화면에서 더욱 돋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초상화나 풍경이 아니라 인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봄이라는 계절과 잔 베르제의 활력은 단순한 계절적 묘사가 아닌 근대 여성의 자신감과 시대적 세련됨을 상징합니다. 마네는 이렇게 작은 디테일까지 활용하여 인물과 계절 그리고 시대 정신까지 캔버스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1882년 작품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입니다. 마네는 파리 몽마르트르의 한 활기찬 술집 폴리 베르제르의 문을 열고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과 의자, 손님들의 움직임, 음악과 담배 연기, 그리고 잔 위에 반짝이는 술빛까지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마네는 단순히 술집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근대 도시인의 사회적 삶과 미묘한 분위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특정 사건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활기와 긴장감,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마네는 술집 내부의 조명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활용하여 인물들의 얼굴과 손 위에 은은한 빛을 흘려보냈습니다. 색채 대비와 음영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관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인물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술집 장면은 전통적 화단에서는 낮게 평가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마네는 인물들을 단순화된 배경 속에 배치해 표정과 행동, 순간적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적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인물의 심리와 사회적 삶을 드러나는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 런던의 더 코타울드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작품들을 떠올리시면서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향이었습니다.